자, 62페이지입니다. 궁극의 뇌졸중 치료제. 자,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시키는 것은 뇌졸중 회복의 필수 요소다.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는 운동을 많이 강조 안 했단 얘기예요. 이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직, 경직, 운동 많이 하라고 안 했어요. 지금은 무조건 써라. 무조건 움직여라요. 움직이는 만큼 회복된다요. 그런데 많이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근력 운동은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경직 있는데 근력 운동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이제 이론이 바뀌었어요. 옛날 이론이에요. 경직이 있는데 근력 운동 하지 마세요는 옛날 이론이에요. 이제는 근력 운동 해야 된다고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기 어렵긴 하지만 각각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들이 있어요. 심폐운동, 이 유산소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체력이 높아지면서 뇌졸중 재활에 필요한 운동을 더 많이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좋아집니다. 심폐운동 안 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심폐운동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는 분들은 트레드밀을 조금 숨차게 하시면 되고, 고정식 자전거 숨차게 돌리시면 되고, 그럼 그 정도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앉았다 일어서기, 걷기 어려운 분들은 앞에 의자 붙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숨차게 할 수 있죠. 그것도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앉았다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운동인데 그거는 어려운데 서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누가 세워주면. 그럼 선 자세에서 제자리 걸음. 어렵죠. 할 수 있는 만큼. 제자리 걸음 하면서 심폐 운동하면 되고, 아우, 서 있는 거,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거, 나 그것도 못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의 누워만 계시는 분들은 누워서 할 수 있는 자전거 있어요. 누워서만 할 수 있는. 그럼 보호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치료사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치료사 그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자전거. 누워서 할 수 있는 자전거 있습니다. 그거를 침대 위에 설치해 주세요. 간단하게 올려놨다가 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숨차도록 누워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매트에서 많이 활동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누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아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다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런 걸로 내 수준에서 맞는 심폐 운동들을 꼭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체력을 높이자. 체력을 높여야 뇌졸중에 제일 좋다는 운동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체력을 높이자. 자, 근력 운동 왜 하냐? 근력 운동 하면은 걷는 것도 더 잘 걸을 수 있죠. 당연히. 근육으로 움직이는 건데.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그러면 더 체력 좋아지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운동 학습 중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앉아서 제가 책을 보거나,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조금 앉아서 책 보다 보면 막 배고파. 그거 왜 그랬을까요? 심심해서? 뇌를 많이 쓰니까 금방 피곤하고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근데 우리 뇌졸중 환우분들 이렇게 지금 제 이야기 듣는 것도 사실 여기 선생님들 이제 우리 광원 선생님은 치료사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들으시는 거하고 다른 우리 뇌졸중 환우분들이 들은 거하고 피로도가 조금 다를 수 있죠. 제가 지금 되게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뇌졸중 환우분들이 하루 재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막 하고 오셔요. 되게 피곤해 하시잖아요. 에너지 소모가 되게 커요. 예를 들어 경직도 얼마나 사람 피곤하게 하는데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가 지금 계속 힘들어가 있는 건데 근육에 계속 힘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크죠. 그래서 체력을 높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7페이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막 계속 들어오시네요. 자, 뇌졸중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뇌졸중 1년 지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만족해. 더 재활운동 안 해요, 당연히. 더 원하는 게 없으니까. 다 개인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뇌졸중 재활에만 진짜 풀타임으로 4년을 했어요. 그분 내가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재활운동 더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는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팁을 67페이지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부도 지속적으로 한다. 운동도 지속적으로 한다. 왜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걸 뭐 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좋아지는지 어쩌는지도 모르면 재미도 없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기록 향상을 측정하래요. 기록 향상을. 내가 회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특히 손에 해당돼요. 손재활. 모두의 이슈죠. 손재활. 손은 저 진짜 경험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손이 저랑 어떤 동작을 해봤을 때 변화가 내가 설명하자면 긴데 변화가 있었어요. 옆에서 제가 매일매일 보니까 뭐 보조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못해 내가 이 경직이 심한 환자분을 이렇게 펴면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제가 굉장히 힘이 막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안 힘든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 말하기는 정확히 뭐 몇 센치가 좋아지거나 뭐 어떤 힘이 뭐 좋아졌거나 까지는 아닌데 좋아졌어요. 근데 환우분들은 그거를 잘 느끼긴 느껴요. 스스로 느끼긴 느끼는데 그거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알긴 알겠어요.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런데 특히 손재활할 때는요. 미묘한 변화도 감지해야 돼요. 손재활이 왜 어렵냐면요. 이 미세하게 뭔가 좋아진 거를 감지를 안 해서 더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 향상을 측정해야 되는데 아주 조그맣게 살짝 좋아진 것도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손 재활 그러면은 구부리는 것부터 해결하자. 구부리고 힘 빼고 약간씩 펴고. 그럼 내가 원래 요만큼 폈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펴고. 이런 이제 이론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아직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못 봤는데 해외 배송하면 되긴 되거든요. 외국에는 이런 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에 압력 센서가 있어가지고 노트북이나 핸드폰 어플로 확인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뇌졸중 하는 분이 이 공을 자 지워보세요 환자분. 눈에 안 지웠어? 잘 모르겠어. 근데 수치가 핸드폰 어플로 이 사람이 얼마나 여기 압력을 줬는지가 나와요. 엄청 미세하게. 근데 이런 데다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미묘한 변화도 이런 기록들 체크해야 되고 자 매일매일 체크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이어트 실패 뭐죠? 매일매일 몸무게 재는 사람 매일매일 체크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리 지금 단톡방에 우리 지마님 들어오신 거예요? 맞죠? 제가 얼굴 뵈가지고 지마님이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말씀하셨죠. 재활 캘린더, 재활 그 스케줄을 쓰세요. 어떤 운동 했는지, 어떤 게 좋아졌는지. 선생님, 제가 저번에는요, 스쿼트 몇 번 했거든요. 무게를 몇 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을 쳐요. 그거 내가 엄청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장기적인 추세, 주식을 보듯이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재활운동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기록을 측정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나? 그거 알기 위해서 기록 측정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뇌졸중 재활 쭉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무만 보지 말자. 숲을 보자. 그냥 넓게. 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이것도 질문 진짜 많이 하시죠. 이거는 그 짧은 수업 시간에 제가 안내해 드리기가 참 안타까운데 이거 많이 겪으셨죠?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뭐 다리를 올리고 싶은데요. 팔까지 올라가요. 그럼 제가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당연합니다. 뇌졸중 후에 당연하게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이에요. 말하자면 공동근 협력 운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시너지 패턴이라고 해요. 다리하고 팔이 분리가 돼서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분리돼서 움직이는 순간 뇌졸중 회복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선생님, 저 다리 무릎을 가슴으로 들어 올리는 거 10개 하라고 저한테 하셨죠? 저 10개 하는 동안 이 팔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괜찮아요? 저의 답변. 그리고 이 미국 유명 물리치료사 답변. 당연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시려면 아예 안 움직이셔야 됩니다. 안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신경 가소성 탈락.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 같이 움직이는 반응들이 나오죠. 그러나 계속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운동 기능이 좋아지면서 상체, 하체 움직임이 분리가 됩니다. 그때는 팔 움직임 없이 다리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좌절하지 않고 계속 움직임을 노력하면. 이 공동근 협력 운동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공동근 협력 운동은 회복의 문이다. 그거를 거쳐 나가야 됩니다. 제 생각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아무튼 경직이 생기든 이 팔다리가 같이 움직이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움직이세요. 어떻게 움직여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그 이상까지 움직여라. 새로운 동작을 해라. 구체적인 목표로 해라. 기록 측정을 계속해라. 그 얘기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